반갑습니다. 저는 건축가의 습관이라는 책을 쓴 건축가 김선동이라고 하고요. 부족한 책인데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뭐 도중에 설명이 되지만 건축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걸 소지해야 뭐 법률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픈 스튜디오 건축사 사무소라고 해서 마포구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쓴 건축가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고, 제가 취미로 소설책을 좀 쓰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자가 출판을 한 적이 있어서 이것도 책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거 썼고 제 대학교에 강의를 좀 나가고 있어서 그 내용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제 건물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전에 했던 건물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책에도 소개가 되는 그 뚝섬역에 있는 아치형 건물이에요. 7층짜리. 아치가 잘 보인다고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뚝섬역 2호선을 타고 가시면 보입니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가 용인 쪽에 했던 주택인데, 빨간 벽돌로 조그마한 주택도 하나 했었고, 이게 제가 책 초반에 이제 제 건물이 올라갔다고 하고 있다고 표현한 건물인데, 여주 쪽에 있는 교회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이지만 일단 제 이름으로 올라가는 건물이 이게 최초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봤습니다. 이 정도 건물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책 내용을 조금 이제 리마인드를 하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는 꼬마였을 때는 정말 거의 그림을 엄청 그리고 살았어요. 거의 만화가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거의 뭐 밥 먹듯이 그렸고, 뭐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다시피 한 적도 있고, 만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고, 그리고 스토리나 그런 지금 그런 글 쓰는 것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러브하우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제가 뭐 공부도 좀 하고 그림도 좀 그리는 그런 직업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 형이 이제 공부를 잘했다는 설명을 했는데 뭐 만화가가 되겠다고 할 자신은 없었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 프로가 테레비에서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되게 신기하고 멋있다. 이걸 보고 건축가 온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러브하우스 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 세대에는 러브하우스를 보고 건축가가 된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하려고 요 이미지를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연대에 갔다는 얘기 가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뭐 그 뒤에 뭐 군대 갔다는 얘기, 뭐 방황했다는 얘기, 이런 것들은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보셨을 테니까 제가 뭐 따로 많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좋은 건축이란 뭐냐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이제 아모리 퍼시픽 사옥이라고 용산역에 내려가면 굉장히 큰 사옥이 있는데, 이제 자주 보던 건물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보이드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또 열린 공간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굉장히 큰 중정이에요. 이미지를 못 넣는데, 보통 건물이 이제 꽉꽉 채워서 건축을 하죠. 근데 이 건축가는 이런 거대한 비움 공간을 통해서 도시를 향해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시야를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첫 번째로 있었던 거고, 이 건물의 로비가 이렇게 광대합니다.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보통 건물의 로비 한 세네 배가 되는 거예요. 세네 배보다 더 크죠. 이런 공간에 이제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거 공사적인 사진이네요. 아무튼 이런 공간들을 그대로 열어줌으로써 대중을 위해, 공공을 위해서 개방하겠다, 이런 의지를 건축가가 보여준다는 게 좀 더 좋은 건축을 위한 건축가의 의도 내지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문구 건축가가 한 쌈짓길이라는 건축물인데 인사동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건물이랑 다른 게 이제 길이 계단을 타고 계속 옥상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게들이 2층, 3층, 4층에 계속 길을 따라서 퍼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 건물은
건물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인사동길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다른 건물, 다른 공간, 아니면 다른 시도, 다른 생각을 건축 안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건축가다. 저희가 항상 보는 그런 학교, 빌라 이런 것들은 사실상 같은 설계를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생각을 잇기는 힘들지만 건축가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특이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단순함 속에 단단함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조금은 어설프지만 갖고 왔는데 종묘 굉장히 뭐 크게 봤을 땐 단순한 지붕이나 기둥이지만 이 묵직한 느낌이 주는 그런 감동 같은 게 있죠. 다랑아리 이게 뭐 제가 최근에 알게 됐지만 이게 위아래가 삐뚤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따로 돌려서 붙여서 만드는 거라 이게 좀 어긋나면서 약간 어설픈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질박함이라든지 그런 단순함 내지는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고수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흥들을 저희 건축에서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레퍼런스 이미지를 썼던 거고 추사태도 마찬가지. 이게 뭐 뭔가 힘을 주고 기교를 드는 느낌 그런 서체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건축에서도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스케치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하나하나의 습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제목은 제가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일단 건축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항상 수련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뭐 정말 요새는 제가 뭐 매일 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거의 매일 하는 건 맞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완성시키진 못하지만 요건 많이 옛날에 한 거고 요거는 뭐 한 달 이내에 한 겁니다. 요거 한 3, 4일, 4, 5일 걸렸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처럼 정도씩 스케치를 해서 하나를 완성시키는데 얼마 전에 다른 건축가분이 어떻게 매일 따르게 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저라고 해서 뭐 무에서 창조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건축가들의 작업을 보고 나라면 이런 컨디션에서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완성시키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뭐 이런 스케치들을 최근에 했습니다. 뭐 예시로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것들이고요. 글쓰기, 글을 건축가의 표현의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제가 대형 사무소에 다닐 때 했던 판넬인데 여기 이런 깨알 같은 글씨들이 있죠. 얘들이 이제 건축 개념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 대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소형사업주에서 다닐 때 설계 설명서로 제출했던 그런 보고서들입니다. 글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순위권에 들어가면 다 읽어보기 때문에 허투루 쓸 수 없고 잘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사무실에 다닐 때 제법 잘 써서 아 내가 못 쓰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뭐 와이프한테 연애 편지 썼을 때 좋게 봐줘서 아 내가 괜찮게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제가 쓴 소설이에요. 뭐 가볍게는 아니고 북크크라고 자가 출판하는 플랫폼에서 출판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재밌습니다. 예, 한번 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뒤에서 소개하지만 브런치가 있는데 제가 후속작도 썼어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피드백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얘는 공모전 하는 이야기예요. 건축가들이 젊은 건축가들이 공모전 현대미술관을 짓는 이야기고 얘는 젊은 여성 건축가가 자기 조그만 집을 건축주의 집을 짓는 얘기인데 집 짓는 과정을 되게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해설을 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내 건축의 자양분이 되는 독서. 두 가지 책을 크게 언급했는데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책들인데 유결약국 갑시다. 네, 정말 쉽게 나쁘게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처절하죠. 처절한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처절하게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6.16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었고,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거는 딱 한 문단이 뭐 모두 제일 많이 언급하는 타이탄의 도구들이 이제 10% 안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뭐 20% 안에 들어가기는 쉽기 때문에 걔들 여러 가지 조합하면 2% 안에 쉽게 간다. 저는 뭐 글도 쓰고 건축도 하고 그림도 그리니 걔들 다 20% 안에만 들어가도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제가 영감을 받고 제 아이디 내지는 닉네임을 필명을 정하게 된 뭐 그런 동기가 됐습니다. 디테일 설명을 했고요. 뭐 종이컵에 대한 예시를 들었는데 종이컵을 자세히 보시면 아래에 이렇게 종이판이 바로 맞닿아있지 않고 약간 들려 있어요. 얘가 이제 아래가 손상되지 않고 열을 보존하게 해주는 역할, 얘가 뚱굵게 말므로써 입술에 닿는 감촉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디테일들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이런 제품들에도 건축에서도 다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발현이 된다는 설명을 드렸고, 제가 책에서 설명한 두 겁이 이거예요. 난간 같은 겁니다. 옥상에 가면 이런 물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턱이 있는데 얘들을 그냥 두면 요 사이로 물이 다 흘러 들어가겠죠. 그럼 이게 흘러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창문 사이로 실내로 들어갑니다. 귀신같이 정말 이런 데서 다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를 정말 잘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돌로 하느냐 이런 금속으로 하느냐 이런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선호통 겉터 이게 물을 받아주는 그런 디테일들인데 쉽게 말해 물동이에요. 그냥 또랑이죠. 물이 내려오면 받아서 밑으로 내리는. 근데 요거 딱 보셔도 안 예쁘잖아요. 건축가들이 이런 거 다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싫고요. 근데 이걸 안 달면 쉽게 말해 이 밑에 있는 사람 물을 맞거나 이 물이 떨어져서 벽을 오염시키거나 뭐 이런 하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 설명을 책에서 다 드렸어요. 근데 그림을 보셔야 더 이해가 되니까 요걸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내 건축에 영감을 준 장소라고 해서 뭐 제가 어렸을 때 뭐 꿈과 모험의 나라로 가는 관문이었죠. 뭐 그런 감흥을 썼었고요. 그리고 뭐 근데 아까도 나왔던 이미지인데 요 앞에 가면 이제 뭔가 엽기적인 그녀의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남자든 여자든의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한 그런 감상을 받았었던 그런 얘기를 썼었고, 그리고 대학로 샘터사옥 요 공간이 굉장히 아늑하고 좋습니다. 한번 여기 가보시면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다음에 루틴과 일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사실 좀 약간 인증샷 같은 걸 들고 왔는데 제가 이게 모 강의에서 들은 건데 제가 지켜야 될 습관을 이렇게 적고 지키면 동그라미를 치고 아니면 X표를 치는데 사실 주말엔 잘 못 지켜서 X표가 너무 많네요. 하여튼 좀 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진짜 악필이라서 알아보긴 거의 불가능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거랑 매일매일 뭘 했는지 기록하는 거 12월 달에 최근에 했던 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일기 쓴다는 거 목표를 이렇게 8가지 정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이렇게 필사하는 겁니다. 많이들 하십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침에 오면은 일일 계획표를 놓고 뭘 해야 될지 체크해서 이제 막 적어 놨습니다. 이게 이번 달에 월간 계획표고 오늘 해야 될 거 좀 양식이 바뀌었는데 중요하게 해야 될 거, 서브로 해야 될 거, 매일매일 해야 될 거 이렇게 적어 놓고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적은 겁니다. 예. 건축은 협의와 합상으로 이루어진다. 좀 디테일한 내용들인데 미팅이라는 게 뭐 이게 제 사실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대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모형 같은 걸 갖다 놓고 건축주에게 설명을 하고 스케치도 보여주고 3D 이미지도 보여주면서 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긴 강의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견적서라는 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도서를
산정해서 시공사에 주면 시공사에서 이 정도 가격의 공사가 됩니다 하고 해서 견적서를 주세요. 예, 저희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가격이 너무 비쌀 경우가 정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건축주의 욕심을 최대한 깎아내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건축주분들이 이제 처음 오셨을 때는 막 뭐랄까요, 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좋은 고급 자재, 막 텔레비에서 보신 거, 인터넷에서 보신 걸 다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는 막 깎아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거를 이제 설계 단계에서 쉽게 말해 자제를 시키고 계속 협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일이라는 거를 제가 책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시공사별로 견적 금액이 나오면 요거 비교해서 제일 합리적인 가격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낙찰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서 제가 아마 현장 소장님을 대하는 거랑 작업자들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 그분들이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제가 현장 사진을 몇 개 갖고 와봤어요. 이게 제가 올여름에 아까 그 교회에서 찍은 건데 이게 7월 달입니다. 8월 달에 진짜 삼복더위인데 여기 올라타면 진짜 불판 위에 올라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진짜 막 사우나 온 것 같아요. 막 5분 이상 서 있기가 막 언지럽고 이 철근을 만지면 진짜 화상 입을 것 같아요. 막 이런 데서 이제 여기 작업자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그럼 정말 사람 할 짓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최대한 썼던 거고요. 여기 유로폼이라고 있어요. 이거 기계가 나를 것 같지 차로 갖고 오는데 여기 사람이 날라야 됩니다. 요거 사람이 다 날라서 다 붙여야 돼요. 요거 제 느낌이 한 15kg 될 겁니다. 15kg? 다 날라서 붙여서 만들어야 됩니다. 일일이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형틀 짜서 콘크리트 레미콘 붓는 겁니다. 요거 다 사람이 나르는 거고요. 이다음부터 이 벽돌 보이시죠? 요거 다 사람이 날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그런 벽돌 건물 하나 짓는데 제 기억에 한 2만 장에서 5만 장 가까이 들어가요. 그 사람이 다 쌓는 겁니다. 기계가 아직 안 쌓아서 요 한 장 한 장 이 작업자분들이 다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건물이라는 게 무슨 공산품이 아니라 간의 수공업 비슷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고 그 공사비의 거의 제가 볼 때 한 7, 80은 인건비예요. 인건비입니다. 재료비가 아닙니다. 6, 70%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오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예, 이분들이 직접 손으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대우회사들이 아니면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현장 사진을 몇 개 갖고 와봤습니다. 순서 얘기, 뭐 전화 얘기가 기억나실 겁니다. 다른 제 지인분들도 전화 얘기를 꼭 하세요. 전화가 어렵느냐고.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어떻게 증명 내지는 인증하지? 그러다가 이거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9시쯤 출근했는데 이분이 이제 아까 그 교회 현장 소장입니다. 뭐 거의 일바로 전화를 하죠. 이날도 이제 일바로 이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또 했죠. 여기 또 했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적게 한 겁니다. 하루에 막 5번, 6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랑. 이분이 건축주입니다. 이분이 현장 소장이에요. 전화하고 좀 이따 또 했습니다. 또 하고 이 현장 간 날이네요. 그러니까 막 계속 자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을 계속 해야 공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와봤고 홍보는 세상의 나를 알리는 창구인데 이게 아마 제가 설명드리는 거의 마지막 파트일 텐데요. 블로그는 제가 거의 독립을 꿈꾸던 시절부터 블로그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건축가 중에서도 블로그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인스타가 대세이기 때문에 인스타로 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블로그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홈페이지는 매일 업데이트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블로그는 매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여기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독립하기 전부터 계속 이렇게 좀 가까웠던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인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하루에 두세 개씩 올리고 있고 이게 오늘 올린 겁니다. 얘랑 얘가 오늘 올린 겁니다. 얘가 어제 올렸고 그런 식입니다. 책 홍보하려고 올린 거고 얘는 현장에서 찍은 거 올린 겁니다. 하루에 최소 하나만 뭐 거의 가능하면 두 개, 세 개씩 제가 올리는 게 거리에서 찍은 그냥 건물 사진을 보고 감상평이랑 간단한 소감 같은 거 적는 건축가 일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올리는 게 있는데 사실 그 건축가 일기라는 게 원래 이 책 쓰기 전에는 없던 습관입니다. 근데 사실 뭐 책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뭘 할 수 있지 그러다가 아 인스타를 하자 그래서 인스타를 뭘 올리지 그래서 아 지나다니는 건물 보고 사진 찍고 일기를 올리는 게 좀 제가 한 것 중에 좀 반응이 괜찮아서 그때부터 하루에 하나씩 올리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 사실 인스타의 계기입니다. 이 책을 위해서 그 인스타그램을 했다 그래도 거의 과언이 아니었고요. 지금은 정말 좀 많이 하고 팔로워도 제법 됩니다. 건축가 중에서는 꽤 되는 편이고 그다음에 브런치가 한때 저도 브런치 뭐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걸 하면 출판사에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저도 이걸 해야겠다. 블로그랑 비슷하겠지 했는데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 번 냈는데 한 번 떨어졌어요. 책에도 써놨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 벽돌 관련한 거 해가지고 잘 돼서 소설 같은 것도 스케치 같은 것도 사실 블로그랑 많이 겹칩니다. 제가 뭐 콘텐츠를 막 따로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거지만 이쪽은 좀 더 뭐 스케치나 소설 같은 좀 마니악한 취향으로 하고 있고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그 유튜브도 사실 동영상은 3개밖에 못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 강연 같은 거 한 2개 정도 촬영해서 올려봤습니다. 요것도 뭐 반응이 나쁘진 않았는데 사실 유튜브라는 게 정말 손이 많이 가서 앞으로는 이제 스케치북 같은 거 소개하는 스케치 같은 거 소개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을 내본 게 처음이에요. 제가 블로그를 썼는데 블로그에 한 글을 보고 그 출판사 편집자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 컨셉으로 책을 써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당연히 좋다 그랬죠. 책 쓰고 싶으니까. 근데 20가지나 그 이분 책 편집자분 컨셉이 이제 전문 분야 직종의 습관들을 이렇게 소개하겠다는 컨셉으로 계속 이렇게 축을 추구하시는 건데 뭐 당연히 습관 뭐 저도 뭐 자기 개발에 워낙 보셔서 알겠지만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있는데 20가지나 뽑자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은데 막 그런데 이제 막 어떻게든 이제 막 찾고 해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저는 학생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그리고 설계사무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축주분들이 좀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그리고 저를 좀 알아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책에도 썼지만 안 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를 알려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했던 거고 하루하루 이렇게 스케치도 하고 글도 그리면서 그리고 뭐 글도 쓰면서 뭐 글 쓰는 이렇게 저처럼 글 쓰는 사람도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가고 쌓아나가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책을 써봤던 거고요. 오늘 감사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